한 명의 탐욕스러운 관리 때문에 평화롭던 조선의 한 고을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한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리고 단 한 사람의 부패가 어떻게 나라 전체를 병들게 하고 거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고대 기록 속에 박제된 채 무심하게 읽히던 탐관오리라는 단어가 사실은 얼마나 생생하고 잔혹한 현실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탐욕이 한 시대를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마치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처럼 생생하게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선사할 테니까요. 조선 후기, 나라의 근간을 흔들던 삼정의 문란은 백성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죠. 토지세, 군포, 환곡, 이 세 가지 세금 제도가 본래의 의미를 잃고 탐욕스러운 관리들의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농민들은 매일매일 숨막히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처럼 시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어느 해,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평화로운 고을에 새로운 수령이 부임하게 됩니다. 농번기를 맞아 백성들은 땀 흘려 일하며 소박하지만 평온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고, 새롭게 부임하는 수령에게 저마다 작은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부임 행렬이 고을 어귀에 당도하자 길가에 모인 백성들은 혹시라도 자신들의 고달픈 삶의 한 줄기 빛이 되어줄까 하는 간절한 눈빛으로 수령을 바라봤죠. 새로 부임한 수령은 처음에는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본색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죠. 밤늦도록 수령의 집무실에는 등잔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한 정책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자신의 곳간을 채울 수 있을지 궁리하며 수많은 문서들을 뒤적였죠. 그의 얼굴에는 백성들의 안녕보다는 오직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채우려는 음흉한 계산이 가득했습니다. 평온했던 고을에는 미심쩍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고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해 여름에는 극심한 가뭄까지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메말라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농작물은 갈라진 논바닥처럼 시들어가고 있었죠. 백성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그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령과 그의 아전들은 가혹한 세금 독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뭄을 핑계 삼아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백성들을 쥐어짰죠. 관아의 문은 매일같이 백성들의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고 그들의 절망적인 얼굴에는 이미 삶의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깊은 그림자만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새 수령에 대한 기대는 이제 점차 의심과 불안으로 변하고 있었죠. 평화롭던 고을은 서서히 탐욕의 그림자에 잠식당하며 그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점차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갇히는 듯한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을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작은 불씨가 과연 어떤 거대한 파국을 불러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는 이제 고을 전체를 뒤덮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새로운 수령의 탐욕은 마치 빠르게 퍼지는 전염병처럼 고을의 평화로운 일상을 송두리째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가슴에 품었던 작은 기대는 이내 싸늘한 실망으로 변했고 그 실망은 곧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의 늪으로 그들을 끌어당겼죠. 수령과 그의 아전들이 고안해낸 교활한 수법들은 백성들의 마지막 한 푼, 아니 그들의 숨통마저 옥죄기 위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가뭄으로 이미 농사가 힘들어 살림이 궁핍해진 백성들에게 수령은 온갖 기상천외한 명목을 만들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밭을 갈지 않는 빈 땅에도 내야 하는 토지세는 물론 심지어 아이를 낳거나 혼례를 치러도 경사세라는 이름으로 특별세를 내야 하는 기막힌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으로 수확이 변변치 않자 수령은 관아의 창고를 비웠다는 핑계를 대며 백성들에게 강제로 쌀을 사들이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빚을 내어 쌀을 샀고 수령은 이 쌀을 다시 백성들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 악랄한 수법으로 재물을 불렸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논밭을 헐값에 팔아치우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어린 자식을 노비로 팔아넘겨야 하는 비극적인 선택까지 강요당했습니다. 땀과 눈물로 일구어온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참담함을 누가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들의 고통은 마치 바닥이 없는 심연과도 같았습니다. 수령의 탐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잔혹한 방식으로 고을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힘없는 백성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고 이를 자신의 측근들이나 부유한 상인들에게 헐갑에 넘겨 막대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땅마저도 예외는 아니었죠. 감히 부당함에 맞서려던 백성들은 가차없이 관아로 끌려가 혹독한 매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매일같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백성들의 울음소리와 매 맞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뼈마디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그저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칠 뿐이었죠. 희망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그들의 어깨는 한없이 축 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집은 점차 텅 비어갔고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은 풀뿌리나 나무 껍질을 찾아 산과 들을 헤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때 정겹던 초가집 굴뚝에서는 더 이상 밥 짓는 연기조차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생기가 넘치던 고을은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듯 고요하고 황량해졌습니다. 반면 수령의 집에서는 매일 밤 화려한 연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산의 진미가 가득한 상차림과 기생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 그리고 취객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백성들의 고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흥청망청한 잔치였죠.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채워진 수령의 주머니는 갈수록 두둑해졌고 그의 배는 마치 남산만큼이나 불러왔습니다. 탐욕스러운 관리들은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한 채 오직 자신들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불의만이 판치는 세상에서 백성들은 그저 무력감에 젖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항하려 해도 돌아오는 것은 더 큰 폭력과 고통뿐이었으니 그들의 마음속 희망의 불씨는 점차 꺼져가는 듯 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짓밟힌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삶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한 줌의 존엄마저 유린당한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텅 빈 허망함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의 불씨가 작은 점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이 작은 불씨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폭발할지, 그리고 그 폭발이 어떤 거대한 파국을 가져올지는 그 누구도 감히 예측할 수 없었을 겁니다. 고을은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찬 거대한 상처처럼 깊이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품은 채 말이죠. 이처럼 고통과 절망으로 깊이 골마버린 고을의 상처는 이제 더 이상 아물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가슴 속에 끓어오르던 분노는 마치 펄펄 끓는 솥단지처럼 들끓었죠. 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터전마저 빼앗기고 한 줌의 존엄마저 유린당한 채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절망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절망의 끝자락에는 차가운 칼날처럼 날선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죠. 결국 백성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들의 절규는 밤마다 어둠 속에 울려 퍼졌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피하려는 필사적인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그림자조차 숨죽이는 깊은 산속이나 외딴 초가집의 백성들은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굶주림과 고통의 흔적,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비장한 결의가 뒤섞여 있었죠. 조심스러운 한숨과 함께 낮은 목소리로 억압받던 서름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터뜨리며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끝낼 마지막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금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억압받는 백성들의 마음속 깊이 쌓였던 답답함은 마침내 거대한 격분으로 바뀌어 폭발할 준비를 마쳤죠. 굶주림과 비참함에 시달리던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손으로 이 썩어 빠진 세상을 뒤엎기로 결심했습니다. 꽹과리 소리가 고요한 밤하늘을 갈랐고 어둠을 찢는 횃불이 하나둘씩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고을 곳곳에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관아를 향해 물결처럼 밀려들었죠.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불의를 심판하려는 강렬한 분노와 새로운 세상을 향한 간절한 염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백성들의 거대한 물결이 관아 앞에 도달했습니다. 평화롭던 고을은 순식간에 혼돈의 도가니로 변해버렸죠. 관아는 곧 불길에 휩싸였고 탐욕스러운 관리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한때 백성들을 억압하던 권력의 상징이 불타오르는 모습은 그동안 쌓였던 백성들의 울분과 한을 단숨에 터뜨리는 거대한 해방의 몸짓처럼 보였습니다. 횃불 아래 비친 백성들의 얼굴에는 잠시나마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열과 함께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으려는 강렬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그들의 함성은 밤하늘을 찢고 고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을의 봉기 소식은 삽시간에 중앙정부에까지 전달되었고 조정은 즉시 진압군을 파견하여 반란을 진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무자비한 진압군이 고을로 들이닥치자 백성들의 환호성은 이내 비명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훈련된 병사들의 칼날 아래 무방비 상태의 백성들은 속절없이 쓰러져갔죠. 피로 물든 땅과 처참하게 짓밟힌 희망은 고을 전체를 거대한 공포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불타는 관아의 잔해와 함께 백성들의 꿈도 산산조각 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저항은 결국 더 큰 비극으로 끝나는 걸까요? 혼란과 공포 속에서 한때 희망으로 타올랐던 횃불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이 땅은 이제 더 깊은 상처를 품게 되었죠. 과연 이 모든 비극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들의 용기가 남긴 것은 오직 처절한 패배와 더욱 깊어진 절망뿐이었을까요? 이 고을에 드리워진 어둠은 언제쯤 거칠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용기가 남긴 것은 오직 처절한 패배와 더욱 깊어진 절망뿐이었을까요? 이 고을에 드리워진 어둠은 언제쯤 거칠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둠은 거치기는커녕 더욱 짙고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죠. 봉기가 진압된 후 고을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듯 참혹한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불에 탄 관아의 잔해는 지난밤에 격렬했던 항쟁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고 피로 얼룩진 땅은 백성들의 처절한 희생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죠. 살아남은 이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무너진 집과 황량한 들판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희망의 불꽃이 꺼져버린 그들의 눈빛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허함과 허탈감이 가득했습니다. 삶의 터전은 사라지고 가족과 이웃을 잃은 슬픔은 너무나도 무거웠죠. 그렇다면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이었던 탐욕스러운 수령은 과연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정의 비호 아래 다른 고을로 전근을 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의 피와 눈물 위에서 자신의 안위만을 챙긴 그에게 내려진 것은 처벌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였던 셈이죠. 이 소식은 살아남은 백성들에게 깊은 한숨과 함께 국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하는 쓰라린 질문만이 남았을 겁니다. 한 고을의 작은 봉기로 시작된 이 비극은 단순히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패한 권력이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그들의 희망을 어떻게 짓밟은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으니까요. 이 사건은 조선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고 백성들의 가슴속에 국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왕과 대신들은 궁궐에서 이 비극적인 소식을 보고받으며 무거운 침묵에 잠겼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분노와 절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이는 곧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죠. 결국 한 개인의 탐욕이 시스템을 얼마나 쉽게 파괴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약자에게 돌아가 결국 사회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부패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고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과도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탐관오리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와 교훈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